치매는 최대한 빨리 발견해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많은 기억과 인지 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치매 조기 발견법.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치매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65세 이상 연령 인구 중 10%가 치매를 가지고 있으며 85세 이상 연령층은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25% 정도에서 발견되는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증후군입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축두엽 치매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알츠하이머병에 인한 치매인데요. 연구에 따라 약 6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하는 병적 단백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통상 65세 이후에 발생하는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다양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년에는 청력 저하, 외상성 뇌손상, 고혈압, 음주, 비만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노년기에는 흡연, 우울증, 사회적 고립, 신체적 비활동, 대기오염,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은 통상 65세 미만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 나타나는데요. 전체 알츠하이머병의 1에서 5% 정도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는 있으면 반드시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 유발 유전자가 아닌 있으면 치매의 위험도를 높이는 아포지단백 E4라고 하는 위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포지단백 E4가 1개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치매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2개 있으면 8배에서 14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리 아포지단백 E4 보유 여부를 알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포지단백 E4가 있다고 해서 모두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포지단백 E4가 없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검사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기억력 저하나 의심 증상들이 좀 나타나서 치매 검진을 받게 될 때 필요시 아포지단백 E4 보유 여부를 확인해서 진단과 예후 파악에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가 덜 쌓이도록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만약 쌓이더라도 최대한 뇌 기능을 유지해서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이 2가지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치매는 일단 발병하면 치료를 받아도 발병하기 전 상태로 뇌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더불어 최대한 빨리 발견해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매를 의심해야 할까요? 아주 초기일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최근 기억의 저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건망증이 심한데 이것도 치매인가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건망증의 경우 옆에서 힌트를 드리거나 기억을 되살려주면 아 맞다 하고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옆에서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드려도 그런 적이 있었나 하면서 긴가민가 하시거나 아예 기억을 못 하십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뇌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내용을 출력하는 인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건망증은 저장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출력이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가 많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서의 기억력 저하는 저장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출을 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옛날 기억은 잘하는데 최근 기억을 잘 못한다 하는 경우를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의 저하입니다.
어떤 물체를 보고 이 물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게 뭐더라 이런 말씀을 평소보다 또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자주 하시게 되는 경우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확률이 있습니다. 원래 말을 유창하게 하시던 분이 이전보다 문장 구사력이 많이 저하된다 하는 경우에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압력의 저하입니다. 진압력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현 시점의 시공간 좌표를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저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 분이 최근 들어 날짜를 헷갈리기 시작한다던가 집안 사람들 경조사를 철저하게 챙기시던 분께서 언젠가부터 날짜를 놓치기 시작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 및 문제 해결력의 저하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전에 비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잘 하시던 은행 업무를 어렵게 느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다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지에 가다가 헛갈리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거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면 심하게 당황하면서 머리가 아프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해버리시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격 및 행동 변화입니다. 평소에 활발하시던 분이 의욕이 떨어지고 잘 안 나가려고 하신다거나 반대로 평소에는 내향적이고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활발해지시거나 처음 만난 분한테 막 친하게 말을 걸거나 하시는 경우, 즉 원래의 성격이나 행동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에 하나 이상 해당하시는 경우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단이 나면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치매의 진행을 최대한 늦춥니다. 비약물적 치료인 인지중재 치료를 병행하고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신체적, 사회적, 지적 활동들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간혹 치매를 완치하거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약이나 식품이 있다라는 광고들이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런 약이나 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낫지도 않는 치매를 뭐하러 병원에 가서 고생하면서 치료하나 하실 수 있지만요. 치매 초기 단계부터 약물을 치료하면 5년 후에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초기 단계를 최대한 오래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법에 귀중한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검증된 치료법으로 최대한 일찍 치료받으셔서 소중한 분들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셨으면 합니다. 어떤 음식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아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일 텐데요.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매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치매를 치료할 목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으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견과류, 등푸른 생선, 베리 종류, 시금치, 카레, 콩, 현미 및 잡곡류, 해조류 등이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지중해 식단,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다고 알려진 대쉬 식단,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치매에 좋다고 연구 결과에 있는 마인드 식단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왕성한 신체 활동, 사회 활동, 학습 활동 등을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고 또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 1991년부터 진행한 연구로 노틀담 수녀학교 출신 수녀님 678명이 참여하셨습니다. 75세 이상의 수녀님들의 인지 기능을 매년 추적하고 돌아가신 뒤에 뇌에 부검을 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참여자 중에 12%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와 신경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뇌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의 수녀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수녀님들은 평생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활동과 지적활동을 지속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 위험 인자들의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절주와 금연을 하시고 청력 손실이 있을 경우 보청기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대기오염과 흡연의 간접 노출을 조심하시고 머리 손상을 예방하시고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뿐만 아닌 모든 종류의 치매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너무 조용한 환경으로 옮겨서 생활을 단조롭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적 자극을 유지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더욱 좋습니다. 치매 정도는 아니지만 치매 전 단계로 주의가 필요한 경도인지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신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셔서 인지훈련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진단검사도 받을 수 있고 관련한 여러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